서 있는 건 어때요? 서 있는 것도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봐봐 한수 조금 해봤어. 조금. 아름다운 그걸 갖는 거야. 아빠 몰래 속이고 그게 있잖아. 스릴이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한 직업을 갖고 있는 50대 이리혜입니다. 프로그래머 생활하고 있는 54살 김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5살이고요. 부산서 살고 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교직에 있는 60대 세 딸의 아버지 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오셨고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부모님 토크쇼예요. 부모의 참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외로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자녀의 거짓말. 많죠. 그거 그냥 보고 있어도 알아. 걔가 뭔 말을 하는지.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여쭤볼게요. 듣자마자 거짓말인 걸 안다? 모른다? 거의 알죠.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지금 고3짜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들어왔는데 아프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복통이다. 그럼 그 100% 거짓말이거든요.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런 걸로는 단 한 번도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해봐서 그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는 건 남친이 있는데 분명히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상시 다르고 빨리 끊으려고 해요, 전화를. 딱 이럴 땐 냄새가 상나. 그 부모를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요. 아빠가 고단수잖아요. 다 알고 속아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엄마는 그렇게 속아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도 얘기도 돼요.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내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빠는 거짓말을 해도 통한다. 우리 아직 공부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도서관 있잖아요. 12시 1시? 그때 들어왔는데 다녀왔어요 할 때 그 말투가 이미 지쳐있진 않아. 한참 유튜브를 보다가 왔다. 뭐 공부를 했을 때 다녀왔어요에 되게 피곤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안 묻어 있거든요. 그럼 알면서도 고생했어. 딱 이런 거지. 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전말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이 그거 맨날 하는 거지. 유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아이고 배송 오잖아. 그러면 다 저렴해. 그리고 다 누가 사줬어. 누가 봐도 한눈에 보는 명품이에요. 전화해서 야, 너 이거 얼마 줬어? 엄마 그냥 롯데에서 세일해가지고 진짜 30% 가격에 샀어. 그러니까 그냥 써. 그러니까 야, 여기 택이 나와 있는 가격만 30 몇만 원이야. 저희 애는 그 소소하게 사는데 이어폰에 약간 좀 빠져 있어갖고 이어폰 분명히 샀는데 한 일주일 있다 또 배송을 하는 거예요. 배달 오는 거를 감추려고 이제 쿠팡 배송으로 새벽에 문석에 딱 나면은 아 또 뭐가 왔구나. 그럼 딱 보면은 이어폰인 거야.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걸 왜 저렇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엄마가 혹시나 뭐 걱정할까봐 아니면 좀 양심이 좀 찔리거나 아니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한테 명품을 사주는 건 다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부모한테 사주고 더 받겠다 하는 욕심도 있는 거 야. 같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교수님이 정답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선물을 나한테 줄 때 저렴하게 산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뭐를 탑시하는 다른 된 거지. 어떤 물건을 다 샀을 때 엄마가 물어봤어. 지 거를 사더라도 야 그거 얼마 줬어? 그러면 무조건 깎아. 반값. 우리가 남편한테 깎듯이. 진짜 근데 세일은 했어요. 맞죠? 우리 살 때 50% 세일했는데 집에 와서 거짓말 하는 거죠. 이거 80% 세일하더라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애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엄마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니까 엄마는 알아. 내가 한 짓을 네가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빠들은요 명품이다 아니다 판단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몰라. 아이고 그냥 우리가 많이 쓰던 거야. 그렇지 우리 세대 많이 세대, 썼죠. 영어 사전 산다, 그렇죠. 콘사이스 산다, 딕셔너리 산다. 그래서 표지를 바꿔서 이거 샀어요, 저거 샀어요. 아버님들도 애들이 책값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지는 못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줘야죠. 줘야지. 그러니까 저거는 알고 속고 모르고 모르고도 속고 속고, 막 맞아. 이런 거야.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었던 만년필부터 시작해갖고 딸하고 아들이 둘 다 있는데 딸이 들어갔다 책값보다 그 부수적인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그냥 책만 사는데 근데 딸들은 당황스럽잖아요. 아주 그 뭐 그냥 쇼핑 그 책값보다 더 나와 옆에 있는 게. 그게 이제 보통 4년제 대학을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4년 동안 배운 교재 양이 있어야 되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아이 방을 보면 책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책이 없어. 내가 책이 없어, 책이. 지네들 그 후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되팔아요. 책들 애들 또 모르죠. 옛날에는 물려줬어.
이 말을 믿으라고? 아버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퇴근을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뭐 바빠갖고 10시, 11시쯤에 이제 퇴근을 딱 하는데 도서관에 있어야 될 애가 거기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를 본 거예요. 나는 동물 쪽으로 일단 외면했죠. 난 안 본 거다 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숨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한 번 볼 정도면은 얘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갔다, 그게 보였다 그러면 눈 감아주는 거잖아. 뭐, 그죠? 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아버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정은 해주는데요. 저희 이제 막내딸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이제 한 달씩 끊잖아요. 말일쯤 되면은 제가 가서 이제 그 갱신을 해주는데 도서관 이제 비용을 내러 갔더니 내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있을 거 진짜. 아니 당황만 되세요? 그냥 이 녀석이 지금 공부 안 하고 막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불도 되죠. 나고 이게 그러실 오행제야, 거, 그렇지. 오마이갓이야.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끝까지 제가 아직도 꺼내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때 그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 데이트하러도 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딸내미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쿵닥쿵닥쿵닥쿵닥. 아니 얘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금 남자랑 뭐를 하고 있나? 저 남자랑 손을 잡고 있나? 썸을 타고 있나?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그냥 가슴이 쿵닥쿵닥 이런 막 이것도 생기고 예이씨 이것도 생기고 그 못 누르면 부부간에 싸워요. 그 일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애가 와서 술을 안 마셨다고 거짓말한다고 냄새가 나는데? 아니 전화 목소리로 너 술 마셨어 혹시 이런데 엄마 술 안 마셨어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기만 속에서도 너 술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내가 자녀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셨다고 했을 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는 맞죠. 남편 술 마시면 술국 끓여주듯이 난 내 새끼 술국 끓여줘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끓여 달라 그래.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이렇게 되지. 아 남편 술국 끓였는데 이제 자식 술국 끓여? 이러지. 안 마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그게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거예요. 술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몰라도 못 이기게 되면 근데 보니까 꼭지가 돌았는데 술을 조금만 먹었대. 꼭지가 돌았는데 안 마셨대. 얘가 눈을 이렇게 뜨는 것도 평상시 네, 눈도 아니고 그런데 서 있는 건 어때요? 서 있는 것도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봐봐 난 술 조금 해봤어 조금 그 술 취한 애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를 컨트롤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 보니까 20살 넘어가면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어디 가고 남하고 싸움질 할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 경찰서 연락 올까 봐. 기부대 이런 데서 연락 와갖고 내가 달려갈까 봐 그게 걱정이고 계집애들은 술 만땅대 어느 놈한테 엎혀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맞죠? 이거 술 안 마셨다는 거짓말은 절대 못해. 왜냐면 냄새가 나는데 없는 게 슬픈 거지. 바보 같은 게 뭐야. 근데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따님들 있잖아요. 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더 관심이 가요. 근데 애인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걱정이 돼요. 또 주말인데도 뭐 이렇게 데이트 안 하고 방구석에 있으면요. 저는 그게 이제 아들한테서 느껴지는 거야. 아들이 사랑도 해봐야지 헤어질 줄도 알고 헤어져야지 그 아픔도 알고 그 아픔을 알아야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지가 느낄 거 아니야. 가슴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냈을 때 아침에 설이 끼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봐야 되고 근데 부모는 느낌이 있어요. 애인이 있으면요 이 녀석도 달라져. 그리고 포가 나. 씀씀이 다 달라져. 포가 나요. 엄마한테 주로 이렇게 왔던 돈이 포커스가 여자한테 가. 그렇게 돼요. 첫째는 여대를 가갖고 거기 그 학교 앞에 육사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육사생도랑 사귀어야겠다. 목표를 정하고 얘네들이 가는 동선을 체크해 놓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안 오는구나 학교를 육사애들이. 애인 없어요를 꼭 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없네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 애인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우리는 쉽지 만나면 않았어요.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서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어장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 많은데 애인은 없다는 거야. 그렇지. 네, 저 공감해요 그거. 풍요 속의 빈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애인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아직 그 사람을 만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뜻이. 이걸 믿을 엄마가 누가 있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라는 그 단어는 PC방에서 게임하고 올게요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풀타임으로 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PC방에 있는다고 얘기는 못하고 뭐 찾으러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하고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엄마 기분하고 아빠 기분하고 다를 거야. 어떠세요? 이제 그것도 딸, 아들이 다 다르겠죠.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더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 이놈의 녀석이 이게 이 밤에 지금
여자랑? 그럴 수 있어요. 또 거기에서 더 나가면 엄마는 책임질 짓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또 집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나는 딱 그러는 순간 그냥 덜컹하지. 그냥 입에서 그냥 집에 와 속으로는 막 이러지. 거짓말 한두 번 했겠어요? 많죠, 많은데 친구네 집 가서 자고 오겠다라고 하면 벌써 작전들이 다 사전에 있어요. 역적 모의가 다 이루어진 거지. 이제 한 놈, 두 놈, 세 놈을 키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큰 애한테는 막내가 제일 몰라서 손해야. 좋고 둘째가 오늘 가서 자면 이제 셋째가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자겠구나. 아름다운 그걸 갖는 거야. 아빠 몰래 속이고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게 있잖아. 스릴이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그런 이탈들은 필요한데 다만 거기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다. 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날 거라는 걸 나도 해봤기 때문에 난 믿어. 이러고 난 그냥 넘어가요. 좋네요. 과거에 제가 부모한테 거짓말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픔이 되네. 지금 아픔이라 지금 이제 우리 자식들이 또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가는 거는 비슷하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거는 엄마는 감정으로 느낀단다. 네, 자, 여러분 영상 멋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 근데 진짜 거짓말했을 때 화나는 게 하나 있어. 엄마 여기 맛집이야 그러고 데려갔는데 맛이 없어. 화가 나죠. 나는 배고파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진짜 맛집이 아니야.